안녕하세요. 데이터로 시장의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A입니다. 옆에는 B 분석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할 종목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최근에 정말 뜨거웠죠. 오늘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큽니다. 네, 봤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삼성전기를 더 이상 단순 부품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AI 시대의 숨겨진 강자로 봐야 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하나씩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한 문장입니다. AI 하드웨어 슈퍼사이클의 숨겨진 척추를 선점하라. 와, 숨겨진 척추라니 표현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이게 바로 삼성전기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왜 삼성전기가 AI 시대의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현재 주가 차트, 그리고 누가 사고 파는지, 바로 수급 상황이겠죠. 표면 데이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와, 정말 강력한 상승 파동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기술적으로는 불리시 플래그, 그러니까 깃발령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급등 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아주 건강한 조정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아래 RSI 지표를 봐도 명확해요. 과열 신호인 80선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50 아래로 빠르게 식었잖아요. 이건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더 멀리 뛰기 위한 준비운동, 일종의 웅크리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애님, 근데 이 다음 차트를 보면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저 꾸준히 올라가는 초록색 선이거든요. 이게 바로 외국인 지분율이죠. 공매도 비중은 안정적인데 외국인만 계속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비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우상향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건 치고 빠지는 단기 자금이 아니에요. 삼성전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구조적인 변화에 베팅하는 아주 묵직한 장기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 똑똑한 외국인들은 대체 삼성전기에 무엇을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제 회사의 본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장의 평가가 왜 달라지고 있는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알던 삼성전기는 뭐였죠? 그냥 스마트폰 경기에 따라 실적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단순 부품 회사였죠. 네, 그렇죠. 폰이 잘 팔려야 삼성전기도 잘 된다. 이게 거의 공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은 삼성전기를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신경망을 공급하는 기업, 즉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치의 척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걸 시장 용어로 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레이팅의 결과가 이 경쟁사 비교 차트에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삼성전기인데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확실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증거죠. 잠깐만요, A님. 지금 PER이 31배라고 나오는데 옆에 경쟁사인 LG이노텍은 12배 수준이잖아요. 이건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닌가요?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고평가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높은 PER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경제적 해자, 즉 다른 기업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장벽 때문입니다. 경제적 해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바로 AI의 반도체형 고성능 기판인 FCBGA입니다. 이게 그냥 기판이 아니고요.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몇몇 기업이 유일한 경쟁자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고 여긴 그냥 부품 회사가 아니구나. AI, 로봇, 자율주행까지 아우르는 미래 기술 플랫폼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 미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펀더멘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예측 모델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보여드리죠. 저희 GRU 모델은 향후 일주일 안에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9만 2천 원에서 29만 7천 원 선까지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모델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근의 하락은 추세 이탈이 아니라 일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 앤님,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GRU 예측, 이게 뭔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GRU를 그냥 엄청나게 똑똑한 주가 패턴 학습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AI는 삼성전기의 과거 주가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보통 며칠 뒤에 이런 식으로 반등했었지 같은 수많은 패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 경로를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좀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아시죠? 투자의 세계에 100%는 없습니다. 모든 분석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점검해야 비로소 완성되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먹구름은 없는지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입니다. 바로 거시경제 지표들이죠.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른다거나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치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성장주 전반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들은 투자 심리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죠. 맞아요. 특히 보고서에서도 악마의 변호인 관점에서 짚은 부분이 있던데 저는 이게 가장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바로 엔저 문제요. 만약 지금처럼 일본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MLCC 분야의 강력한 경쟁자인 일본의 무라타 같은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달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럼 이 먹구름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보시죠.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고요. 저기 유독 실게 튀어나온 막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저 구간이 26만 8천 원에서 27만 3천 원 사이인데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기가 이 주식의 콘크리트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에서 샀기 때문에 주가가 혹시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아주 강력한 방어선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이님, 방금 말씀하신 그 가장 긴 막대, 저걸 기술적으로 POC, 즉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이 개념도 시청자분들이 딱 와닿게 한 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OC,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이 주식의 가장 핫한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의 수많은 참여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지 라고 가장 많이 합의한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근처에 오면 마치 자석처럼 끌려오거나 바닥처럼 아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POC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구간은 핵심 지지선 근처인 27만 5천 원에서 28만 2천 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증권사 컨센서스와 밸류에이션 상단을 고려해 33만 원으로 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만약 이 핵심 지지 구조가 무너지는 26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살펴봤습니다. 결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 질문이겠죠. 지금 삼성전기의 조정, 과연 더 큰 하락으로 이끄는 가치의 함정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최적의 진입점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데이터들은 최적의 진입점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을 위한 건강한 숨고르기라는 거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엔저 같은 외부 리스크 변수는 계속해서 두 눈 똑똑히 뜨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회와 리스크 양쪽 모두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